지금 우리는 자 이번에 보게끔 되면 몇 페이지죠? 31페이지인 겁니다. 지분권자 2명이 현재 점유 중이고 충청남도 청양군 운봉리 오소리 요거 조금 아까 이거 그겁니다. 보면 지금 강의 중입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유자가 건물 지분 채무자를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 겸 공유자로 된 겁니다. 참 이게 특이한 사례인데 제가 이것도 창원에 있을 때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좀 내 강의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준비를 해갔었으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조금 그 낙찰을 받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충청남도 금산군 추분현 신평리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 나왔죠. 1억 7,800, 1억 1,400, 8,700이 떨어져서 우리가 낙찰을 1억 2,600을 받았고 2등이 1억 2천이었습니다. 우리가 1억 2,600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여기는 금산인데 제가 창원에 강의를 갈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를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여기가 공장이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공장이 지분으로 나왔었을 때에 합의하지 않는 공장은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공장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뭐가 됐더라도 지분으로 공장이 대부분 지분이 나올 때는 일부 지분이에요. 일부 지분이 뭐냐면 도로를 만들 게 일부 지분이지 공장은 지분으로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장이 한 사람의 주인이었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배우자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을 했고 그대로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들이 돈이 좀 많이 필요했던지 자기 지분만 설정을 해놓고 돈을 빌렸습니다. 빌렸다가 이 아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그 공장을 운영하던 배우자 있죠. 배우자가 그 죽은 아들 지분을 다시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고 건물은 3개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은 3분의 7, 2분의 7, 2분의 1인데 상속 후는 건물의 3분의 7, 2분의 7분의 2, 7분의 2를 그대로 김순, 김누구, 김충희 했다가 누구는 배우자거든요. 배우자가 하나는 건물은 상속을 했고 토지는 상속을 안 했어. 토지는 누구죠? 근데 건물은 누구의? 옛날 아들 이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상속이 안 됐고 토지는 상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자가 여기 보면 건물이 지금 김누구를 2개를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토지는 상속이 안 됐고 건물은 상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을 했는데 그냥 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의 주인이 돈을 빌렸죠. 빌린 걸 그대로 상속했으니까 채무를 안고 상속을 했죠. 그렇다 그러면은 건물은 상속을 했는데 채무를 안고 상속을 했으니까 채무자고 토지는 지분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다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하고 협상을 한다. 근데 혹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속을 해서 한 거를 가지고 가라. 서류를 등기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공유자 우선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입니다. 낙찰을 받았더니 뭐냐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로 김누구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간 겁니다. 김누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했던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더니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되는 건데 왜 그 서류를 안 가져갔냐 그래도 뭐 법정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준다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주일 있다가 뭐가 났죠? 불허가 났죠. 왜 불허가 났냐면 하나는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기 때문에, 하나는 땅은 지분권자고 건물은 채권을 아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채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자체 내에서는 집행관들이 봤을 때는 공유자니까 우선매수 받아줬다가 판사님이 판결하려고 봤더니 건물은 채무자고 토지는 지분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허가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허가 났는데 나중에 김누구가 자기가 다시 입찰에 들어가서 자기가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입찰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낙찰을 받았더라. 이거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은 최소한도 감정가격 그대로 또는 감정가격보다 조금 낮게끔 우리가 그대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사례로 저는 봤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 없다. 지분권자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면은 자기 지분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어느 공유자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 채무자인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목적물의 일부만 보유한 공유자, 토지와 건물이 다 경매로 나오는데 건물은 지분이 없고 토지만 지분으로 있다고 했을 때 토지 건물 전체로 경매로 나왔을 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지분이 있어야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일부만 또는 5개의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4개의 필지는 지분으로 돼 있고 하나의 필지가 지분이 없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자, 우리가 제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관계가 있는 게 제일 많은 것이 제주도의 타운하우스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았죠. 그냥 전부 다가 있어갖고 토지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고 건물은 단독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 대표적인 게 아파트도 토지는 지분으로 갖고 있고 건물은 구분 소유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다가구 주택 3분의 1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가구 주택 3분의 1 지분 매각 나와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누구 3명이 3분의 1씩 공유로 가지고 있는 바, 현황을 조사한 바 1층은 누구누구, 공유자준 누구누구, 2층은 누구누구, 3층은 누구누구가 공유로 가서 구분 소유로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감정평가사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가 3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놓고 그러면 사실은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3분의 1 지분이 어디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1층은 누구누구가, 2층은 누구누구가, 3층은 누구누구가 구분 소유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게끔 됐을 때에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니까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안 받아주더라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어디라고 하는 거,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건물을 토지고 그냥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1층은 누구, 2층은 누구, 3층 누구 당사자들끼리 구분 소유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보고했을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이 나왔을 때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
구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상가가. 그러면 상가가 커가지고 칸이 막혀 있으면 어디라는 게 정확하게 몇 층 몇 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층 이게 넓게 탁 터진 면적이 있죠. 가서 보면 테이프로 붙여놨죠, 바닥을. 몇 주분에 몇 해놓고 이렇게 보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보면. 그럼 거기라는 거야. 몇 층 몇 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면 받아주냐?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소유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에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구분소유족을 갖고 있다든지, 상가가 구분소유족 뭐 200kg, 200kg, 100kg, 100kg 뭐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고 1층 매장이 넓은 곳에 가서 보게끔 되면 테이프를 이렇게 놓고 지분을 갖고 몇 층 몇 호가 몇 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낙찰을 받아놓고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내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구분 소유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부 다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권리분석사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8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경주시 동방동에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유자 김누구가 우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 필지가 이렇게 있죠. 있어서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보면 세 필지가 143-5, 143-4 이렇게 세 개가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43-5번지 있죠. 143-5번지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 지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서류로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필지가 전부 다가 지분이 있어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지분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으로 돼 있을 때는 공유물 분할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소유로 돼 있을 때 그거를 명심을 하고,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지분으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인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협상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주인 거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협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그 지분만,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으로 사용하는 지분을 제3자한테 팔 수 있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도 되지만은, 협상으로 해서 내 지분을 다른 사람 지분들에게 팔고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계속해서 하겠는데,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5분의 1 지분권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실전 사례를 찾아봐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의논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일선에서 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분 경매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낙찰을 받은 가격으로 협상은 80%에 다 하게끔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어차피 우리는 명도 소송은 못하는 거다. 이거는 명도를 하려고 했을 때 얘기인데, 지분 가지고 무슨 명도를 하느냐. 명도는 못한다. 그러니까 명도는 못하고
핵심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지분권자가 살 것이냐 하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99% 됐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우리는 다 팔아서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가져가게끔 해야 되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조금 그런 면으로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